은하수 일해 돌출인생. 꽃이 피고 꽃잎이 깃듯이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사망을 한다. 영원히 숨쉬는 삶의 길목에서 태어나는 인생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돌출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마음이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승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 진승에게는 없는 것들이다. 그로 인하여 진승들은 느끼지 못하는 행복과 불행을 안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 90%는 불행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에구 일로 뛰어뛰어 그 아기는 차라리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쭈쭈쭈. 두 여인이 길을 가다가 마주친다. 한 여인이 기이한 말을 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로 그 아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요. 그래도 어떻게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 모양이더라고. 쭈쭈쭈. 한 여인도 맞장구를 친다. 불쌍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있어서는 아니들 일이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인지 애매한 표정들이다. 두 여인만의 수다가 아니다. 동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날 정도다. 무슨 이유일까? 어느 집에 태어나서는 아니들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보릿고개 시절, 킹이도 떼옥이 궁극됐던 시절, 아기가 태어나면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을 하던 시대이다. 자기가 먹을 것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야.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잘하던 말이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훈계하던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아기는 이까진 사람마다 혀를 찬다는 색다른 점이다. 그러나 아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어머니 태에서 10달 만에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소문의 대상이 되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는 아기인데 자연의 순리대로 태어났을 뿐인데 이상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고 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좋은 생각을 마음에 안고 살아야 한다.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이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 시절의 어른들이 잘하던 말이다.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꽃이 피는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하던 말이다. 그러나 오늘의 아기는 무언가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된 모양이다. 부모도 갈팡질팡이다. 외계인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부모도 한숨이 전부다. 형제들도 덩달아 한숨이다. 나쁜 새끼들. 니네들은 얼마나 잘난 것이냐. 나도 빨리 죽고 싶다. 그렇지만 너희들부터 먼저 죽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말 못하는 지렁이도 밟으면 꼴틀거린다고 했다. 나쁜 것들아, 욕을 한다. 누가 욕을 하는 것일까? 아기도 나이를 먹은 것이다. 때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기도 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된 아기. 성장을 했지만 아니, 나이를 먹었으나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아이가 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마음에 미움만 안게 된 것이고 욕쟁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이를 먹었지만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몸이 작고 연약하다.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다. 약한 자는 말이 없다. 그 시절에도 유행하던 말이다. 아이에게도 기계에 맞는 말이 되고 말았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항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된 것이다. 결국 욕을 안고 살아간 아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쌓이는 화를 욕으로 풀어내는 아이, 욕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마구 욕하는 아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가 욕하는 것을 모른다. 입속으로만 욕을 하기 때문이다. 입 밖으로 욕을 하면 이놈 봐라, 병신이 까불고 있네, 너 죽어볼래? 하고 말하며 때리기 때문이다. 늘 불이익을 당하지만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결국에는 부정적인 아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나만 억울한 일 당하면서 살고 있다.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나만 부대접 당한다 하는 생각이 늘 마음에 뿌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 나의 삶을 끝낼 수는 없다. 어쩌면 나의 아픔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나처럼 천대받으면서 억울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고 싶다. 내가 장애우의 대표자가 되고 싶다. 어느 날 떠오른 생각이다. 신기한 일이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신의 아픈 마음만 곱짓고 살아가던 연약한 인생인데 어느 날 뜬금없이 엉뚱한 마음이 생긴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여 희망도 없고 미움만 존재하던 인생에게 신기하게도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은 것이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왔다. 부정적인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 생겨난 것이다. 아기가 태어난 곳은 작은 촌락이다.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신문도 볼 수 없는 촌락이다. 세상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낙후된 마을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에게 희한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일까? 부정적인 마음에 네이크로바의 마음이 생긴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힘들지 않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보리밥도 없어서 먹지를 못하던 형편인데 쌀밥을 마음껏 먹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부자가 되어서 살고 싶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이다. 우연히 희망을 품게 된 아이, 미래를 열고 싶었다. 그러나 고민하고 번민해보지만 무언가를 해보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글 쓰는 일이다. 나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장애우도 아픔이 있고 꿈도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보자
하는 생각도 했다. 왜 뜬금없이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삽 한 자루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러나 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단 하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은 없다. 그럼에도 글을 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갓난아기 때부터 호감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박한 삶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고민하던 인생인데 글을 쓴다는 것이다.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무엇을 그리도 고민했던 것일까? 건강한 사람들과 자신은 무언가 다르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느끼고 있었다. 글쓰기라도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또 한 번 희한한 일이 생겼다. 당신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주인공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등불의 천사입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왜 뜬금없는 말이 생긴 것일까? 신기한 말을 듣게 된 것일까? 사람들이 왜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답이던 인생에게 사람들은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일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1급 1호 지체장애고 본명은 오규군. 거절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이유가 있었다. 지체장애우다. 사람들은 본명을 부르기 어려워 기근이라고 불렀다. 기근의 뜻, 가뭄으로 굶주린다는 뜻이다. 이름처럼 험난한 삶을 살았다. 몸도 마음도 1급 장애우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희한한 말을 듣게 된 것이다. 기근이 몸 앞뒤로 비틀어져 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는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 힘들다. 어릴 적부터 느껴야만 했던 따가운 시선이다. 어릴 적부터 나도 사람일까?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생긴 것일까? 나도 사람처럼 살아갈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마음에는 항상 부모 형제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자신도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뜬금없이 당신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주인공이야. 살아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아니,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나온 것이다. 신문에 왜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일까?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기사가 나온 것일까?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장애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고 고개를 까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장애우, 용감하게 살아가는 장애우,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왜 주인공이란 기사가 나온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장애를 궁금해했다. 편지로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을 해준 적은 없다. 부끄러워서 숨겼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기근이 육남 이녀중 넷째로 태어났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화목한 가정과 포로한 가정이다. 기근이는 포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너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건강했단다. 얼굴도 뽀얀 것이 잘생겼었지. 언젠가 어머니가 한 말이다. 어릴 적 이야기 중에 어쩌면 가장 희망적인 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너는 3일 만에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단다. 뼈가 부러지는 병이었지. 부정을 탄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면서 또다시 말했다. 3일째 날에 갑자기 병이 생겼다고? 왜 뼈가 부러지는 병이 생긴 것이지? 괴질이나 열병도 아니고 무슨 병에 걸렸던 것일까? 어머니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고개를 까웃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다. 아니, 매일 누워서 지냈던 것을 기억한다. 왜 누워 있었던 것일까? 뼈가 잘 부러졌기 때문이다. 팔도 다리도 힘이 없었다. 작은 물건에 부딪혀도 뼈가 부러졌다. 뼈가 부러지면 몇 달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너무나도 쉽게 뼈가 부러졌다. 갓난아기 때는 네 몸에 손을 대지 못할 정도였단다. 어머니는 옛날을 희생하는 듯 수심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또다시 작은 한숨을 쉬었다. 너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네가 갓난아기 때는 이 아기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포기를 한 적도 있었단다. 어머니는 또다시 작은 한숨을 쉰다. 어머니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들에게 미안한 것이다. 힘도 없는 네가 어떻게 젖을 빨아먹는지, 어떻게 네가 죽지를 않고 살아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거든. 아마도 네가 이렇게 큰일을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야 네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살았겠니? 어머니의 끝맺음은 하나님이다. 어머니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기근이가 세상에 태어날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야기에 기근이 마음은 애잔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버림받은 상태에서 우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 지금도 생각하면 애스럽고 다담하다. 내가 말이다. 갓난아기 너를 안고 밥물을 만들어서 수저로 입에 흘러 넣어주기도 몇 번 했었지. 솔직히 네가 이렇게 살아날 줄은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갓난아기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말하자 누나가 해준 말이다. 정말로 가족은 포기했었고 아기는 울었다고 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누나가 안고 밥물을 먹고 했다는 것이다. 너무 미약한 아기. 가족들은 죽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포기한 것인데 용하게도 살게 된 것이다. 뼈 부러지는 고통,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이다. 그 고통을 갓난아기 때부터 수없이 겪은 것이다. 누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울었다.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애처로웠다. 지금 시간에도 지구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사망하지만 부모를 잘 만나 순탄한 삶을 살다 죽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고생을 하다가 죽는다.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도 한다. 너무 삶이 버거워 자신을 스스로 의도하다가 가지게 되는 마음이다. 기근이 어릴 적부터 근심 걱정이 심한 아이였다. 8살이 된 후부터는 더욱 심해졌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중병에 걸린 것처럼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 낮이나 밤이나 나도 사람일까?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나는 어쩌면 사람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모도 나를 싫어해서 일부러 면사무소에 이름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 비애에 젖어서 혼자서 슬퍼하고 고민했다. 왜 8살부터 고민이 더욱 깊어진 것일까? 그 당시에는 8살이 되면 남자 여자의 모두에게 통지서가 나왔다. 밑에 난 동생도 통지서가 나왔다. 그리고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기근이는 10살이 넘어도 20살이 넘어도 오지 않았다. 살아서 밥을 먹고 숨을 쉬고는 있지만 이름도 없이 살고 있다는 생각에 늘 괴로워했고 힘들어했다. 도장 가지고 나오세요. 등기입니다. 어느 봄날에 우체부가 왔다. 대문 밖에서 우체부는 말했고 어머니는 근심이 어린 모습으로 도장을 가지고 나갔다. 그 어디서도 등기가 올 만한 곳이 없는데 등기가 왔다는 말에 걱정이 된 것이다. 예, 기근아, 이것 봐라. 너에게 이것이 왔다. 잠시 후 방문이 열고 어머니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던져준다. 어머니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지? 나에게 누가 등기를 보냈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나? 어머니 표정을 보면서 걱정을 했다. 고개를 갸웃거린다.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이름도 없는 인생인데 등기가 왔다고 하니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다. 우체부가 너의 신체검사 통지서라고 하더라. 면에 불구자로 올려져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뭐가 또 잘못된 모양이다. 이런 것이 나왔으니 또 속을 썩겠다 하고 어머니는 말을 하고 안방으로 간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장애우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 불구자 또는 병신이라고 표현을 했다. 신체검사 통지서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나 때문에 무슨 문제가 만들어지는 모양이다. 갑자기 일어난 일 어리벙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살짝 붉어진다. 누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어디에서 등기를 보낸 것인지 걱정을 하는 것이다. 이희에 계속됩니다.